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거, 그치? 그것을 우리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터넷이 뭔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의 정신적인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거, 어떤 기술적인 토대를 만든 게 바로 이제 유비쿼터스죠.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우리의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마시고, 그쵸? 숨 쉬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이나 공기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공기를, 또 시간이 있을 때 물만 마시나요? 그렇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틴어에 보시면은 유비쿼터스라고 돼요. 아시겠어요? 는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 정보 기술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개념이에요. 그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지라고 해서 그러려면 내가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 무슨 인터넷에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네이버를 통해서 거기다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언제든지 존재해서 그것이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가 나한테 그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비쿼터스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그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내가 주변에 그 버스가 언제 오거나 어디에 있구나, 그치? 지하철이 언제 오거나 지하철의 현재 위치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검색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것을, 그치? 의식적으로 검색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을 내가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버스가 내가 탈 버스는 어느 정점에 있고, 그치? 어느 역에 있고 몇 번 전에 역에 있고 그것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것을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치? 이 전광판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거꾸로. 그치? 예, 그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는 1988년도에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 회사가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회사죠. 제록스. 이 제록스에 근무하던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요.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치?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그쵸? 사용해서 이때부터 1998년도부터 유비쿼터스라고 그러고요.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도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 논문에서 연구가 됐고, 많은 회사와, 그치? 많은 정보기술 쪽에서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의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그치? 그 장치들이라든가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머신 투 머신이라든가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쵸? 다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망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어떤 것을 그치? 우리한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치? 어떤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됐고 그런 기기를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거꾸로 알려주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마치 이제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유비쿼터스는, 그쵸? 내가 현관문을 나서서 출근을 하려고 막 그러면은 현관문에 있는 그런 스피커가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죠. 내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쭉 가면은, 그치? 우리 어떤 스마트한 기기들이 어떤 일기예보라든가 아니면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오늘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럼 내가 그것을 오늘 비가 오는지 날씨가 어떤지 조사를 안 해봐도 알아서 컴퓨터들이 알아서 스마트 기기들이 알아서 날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비가 올 거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현관문을 열게 되면 그치? 문을 여는 순간에 그치?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멘트를 날려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비쿼터스 같은 사상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든 존재하는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시 네트워크나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우리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고요. 유비쿼터스를 우리 얘기하면 유비쿼터스는 하나의 거대한 정보를 엮어놓은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유비쿼터스는 자율적인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자율적인 거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유비쿼터스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바뀌어지겠죠. 그쵸? 우리 일기예보, 날씨예보라든가 어떤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뭐 교통정보, 일기예보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그치?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센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 정보를 우리 이 상황을 갖다 컨텍스트라고 얘기할 건데 이 상황을 컨텍스트를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변화를 서비스해 주죠. 그거 갖다 우리 유비쿼터스다 그러죠. 그치? 유비쿼터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그치? 그것이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생활의 환경을 우리 생활이라든가 뭐 업무라든가 뭐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치? 유비쿼터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치? 그래서 우리 도시에도 도시의 어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UCT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도시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UCT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UCT. 성남도 뭐 UCT 이런 말 쓰잖아. 그 앞에 들어가는 U가 뭐예요? 유비쿼터스 시티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UCT에 살면은 그쵸?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하겠죠.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 정보라든가 필요한 그 서비스를 그때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가 우리 UCT, 유비쿼터스 시티의 약자죠. 아시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UCT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비쿼터스다. 자, 그래서 우리 유비쿼터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유비쿼터스가 추구하는 생각, 사상은 뭐냐면 유비쿼터스 환경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처럼 책상 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PDF, PDP 이런 거, 그렇죠?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각종 가전제품,
생산용 기기 등이 컴퓨터 아닌 다른 비컴퓨터 기기가 네트워크화돼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 어떻게 보면 이 유비쿼터스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IoT거든요. 사무, 인터넷. 유비쿼터스는 어떤 큰 개념이고 유비쿼터스의 어떤 그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비스하는 것을 우리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를 건데 이런 것들이 벌써 그치 이런 건 내용들을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컴퓨터뿐이 아니라 비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유비쿼터스는 5C로 특징을 만들 수 있죠. 유비쿼터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내가 보거나 내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서 나한테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커넥티비티. 그쵸? 5C 중에서 크라움이 먼저 연결성이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그치? 연결한 거지. 모든 것을 연결한 컴퓨터 자원뿐이 아니라 비컴퓨터 자원. 가전제품이라든가, 그쵸?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성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정보 처리하는 거. 그쵸?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전달성이 있고, 그쵸? 서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신하는 거죠.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통신하는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5C로서 특징과, 그 다음에 5A의 특징이 있죠. 이 유비쿼터스에서는 누구든지, 어느 네트워크이든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느 네트워크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가지고도, 그쵸? 뭐, 스마트폰을 갖고 와둘 수 있고, 노트북을 갖고도 할 수 있고, 그치? 뭐, 냉장고를 가지고 뭐, 똑똑,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든지 할 수 있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있으니까, 인터넷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5가지. Any network, anytime, any device, anywhere, any service. 이 5A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유비쿼터스라는 거죠. 그 5A를 갖다가 어떻게 구현하냐면 5C로 Chrome, Computing, Communication, Content, 그리고 Connectivity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상 이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의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은 유비쿼터스를 조금 구체화시킨 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떤 기술화시킨 기술 집약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는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실용화될 수 있는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사실적인 거, 실질적인 거 이런 것 갖다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사상을 실체화시킨 것이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유비쿼터스가 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한번 볼게요. 유비쿼터스가 추구하는 사회, 그죠? 유비쿼터스 소사이어티라는 건 사회 전반적인 활동 영역에 있는 모든 사물이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걸 다 우리가 IoT거든요. 인터넷 오브 싱즈거든요. IoT. 여러분들이 이렇게 IoT라 쓰는 거는 인터넷이요.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 이걸 약자로 IoT 이렇게 쓴 거예요. 띵즈는 사물들이잖아. 사물들의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그런 거잖아. 이것을 약자를 쓸 때 이것은 중심어잖아요. 내용어잖아. 내용어. 이거는 기능어잖아.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다른 말이 있어. 이거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항상 쓸 때는 여러분들 쓸 때는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IoT를 쓰는 거고 한국말 우리나라 말을 쓸 때는 사물 인터넷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치? 연결돼요. 사물이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돼요. IoT를 의미하는 거죠. 지능화된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된 지능화된 새로운 미래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우리는 유비쿼터스 사회다. 이를 위하여 유선 인터넷망과 그쵸?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이 통합돼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사물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걸 컨텍스트 상황 인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컨텍스트 상황 인지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마트폰을 어느 상황에 이렇게 가면 그 스마트폰을 가면 그 내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거리 정보를 파악을 해서 스마트폰에다 어떤 그죠 맛집이라든가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거꾸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사물을 자동 인지, 나를 자동 인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보를 서비스해 줄 수 있죠. 기록된 정보를 무선으로 컴퓨터와 통신하고 가능한 첨단 센서 기술, RFID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 센서 기술 있잖아. RFID. 우리 여러분들 다 RFID 하나씩 우리 스마트폰에도 RFID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버스 카드에도 들어가 있고 뭐 신용카드에도 RFID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RFID가 이게 널리 광범위하고 많이 써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저 뒤에 가면 센서라고 하는 기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등과 같은 다양한 IT 기술이 결합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그치? 유비쿼터스가 되려면 RFID. 유비쿼터 사이의 중요한 목표는 인간 활동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그치? 우리가 거꾸로 정보통신 기술을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거꾸로 인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거꾸로. 그쵸?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알아서 우리 활동에 그치?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우리 활동을 그때그때 그치? 사물 정보를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쵸? 즉 유비쿼터스 사회의 시민들은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식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컴퓨터에 접속해서 검색하지 않아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받게 된다. 그치?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버스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거 보세요. 그것도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상황이죠. 유비쿼터스 사이의 통신 기술은 인간 중심 서비스 기술로 바뀐 게 된다. 통신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통신 기술이 이 컴퓨터나 있는 통신 기술의 인간의 활동, 인간 서비스. 그러니까 더 인간 생활에 인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것도 우리 그치?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간단히 우리가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2000년도 뭐 그 전에서부터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 거고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유비쿼터스 사회 그러잖아. 유비쿼터스 사회. 뭐가 틀리냐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 기반 그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 활동하는 중심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지식 기반이라고 하면 유비쿼터 사회는 지능 기반,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 사회. 스마트. 그쵸?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는 핵심 기술은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기술이에요. 그때 유비쿼터스는 모바일과 융합 기술이야.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무선이라든가, 유선 통신이라든가, 어떤 정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 기술이잖아. 그 융합 기술. 이것도 컨버전스 그러잖아. 그 융합 기술의 대표적인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 4차 산업혁명. 그쵸? 산업혁명. 어떤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더 나은 효용가치,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이렇게 융합하는 거죠. 융복합. 이걸 갖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그쵸? IoT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사의 중심 기능은 정보통신 기술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유비쿼터스 사회는 어떤 가전의 스마트화, 자동차의 스마트화, 그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산업 전반의 어떤 스마트화된 거, 팩토리 오토메이션, 뭐, 그쵸? 홈 오토메이션 이런 거, 그쵸? 오피스 오토메이션 이렇게 어떤 산업 분야, 정보통신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그 가전이나 자동차 이런 거, 어떤 산업 전반의 어떤 그 기술, 그것의 어떤 그 지능화, 스마트화 이런 것들. 그쵸? 정보사회 활용은 인간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을 활용하지만, 그쵸?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 활동을 그쵸? 거꾸로 지원하게끔 하는 것을 유비쿼터스 사회의 사상이고요. 그쵸? 유비쿼터스 제공 방식은 표준화된 획일적인 서비스가 되는지만, 그치? 유비쿼터스 사회는 진흥화된 유연한 서비스. 그때그때 변화된 서비스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흥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우리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에 대한 그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 우리 용어예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컴퓨팅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베이디드 컴퓨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이 개념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살펴볼게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인베이디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 사물에다가 컴퓨팅할 수, 어떤 계산이나 판단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칩, 뭐, 사물에다가 그치? 컴퓨터 칩을 내장해서 사물을 진흥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기술을 갖다 우리 인베이디드 컴퓨팅, 사물에다가 어떤 거를 인베이디드 칩을 심었다, 내장했다, 인베이디드 내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갖다 우리 인베이디드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웨어러블 컴퓨팅 또는 임플란트 컴퓨팅 이런 말을 쓰고 여러분들 웨어러블 컴퓨팅, 입는 컴퓨팅, 착용하는 컴퓨팅 이런 말을 쓰잖아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출발점으로서 컴퓨터를 옷이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컴퓨터를 인간의 몸에 일부러 연결하는 기술, 이거 갖다 입는 컴퓨팅, 그렇죠? 웨어러블 컴퓨팅 또는 심는 컴퓨팅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몸의 일부로. 그러니까 우리 웨어러블 컴퓨팅의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갖고 늘 휴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라든가 여러분들 입는 컴퓨터를 여러분 시계,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착용하지 않습니까? 좀 구글 클래스 같은 거 이렇게 그 안경 같은 거 쓰면 우리가 컴퓨팅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웨어러블 컴퓨팅. 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끔 하나씩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패시브 컴퓨팅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용어 알고 있어야 돼요. 패시브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제 어디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도처에 컴퓨터가 편제되어 있는 거. 우리 인간의 활동 도처에 어떤 정보기기, 사물들이 내가 마치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렇죠? 편제형돼 있다는 거죠. 편제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물들이 편제되어 그렇죠? 현재 전기나 가전제품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거. 늘 내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갖다가 우리 퍼베이스 컴퓨팅, 이걸 또 편제형 컴퓨팅이라고 해요. 편제형 컴퓨팅. 편제형 컴퓨팅, 퍼베이스드 컴퓨팅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그쵸?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데다 여러분들 편제형 컴퓨팅, 그쵸? 패시브, 그쵸? 퍼베이스 컴퓨팅 이런 거 치면은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치? 감지 컴퓨팅, 그쵸? 센티어팅 컴퓨팅, 그죠? 컴퓨터가 어떤 센서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팅 기술, 이거 갖다가 우리 감지 컴퓨팅. 우리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센서 기술들이 여러 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개, 수십 개의 센서들이 여기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저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 이 센서기들이
그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센서 기술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그치? 어떤 그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그때그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지 컴퓨팅. 그 다음에 노매딕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노매딕 컴퓨팅. 어떤 장소에서건 이미 다양한 정보기기가 편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정보기기를 굳이 휴대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노매딕 컴퓨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기기를 굳이 휴대하지 않아도 어디 가나 나한테 그 정보를 그렇죠? 언제든지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노매딕 컴퓨팅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엑소틱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주는 컴퓨팅을 실현하는 기술 갖다가 엑소틱 컴퓨팅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 대부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으로 VR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우리 이렇게 고글을 쓰고 그쵸 우리가 그 마치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고글을 쓰면 마치 놀이동산에 가 있는 거나 아니면 어떤 쇼핑센터에 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갖다 우리가 고글 VR 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걸 갖다 우리 엑소틱 컴퓨팅이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의 컴퓨팅 개념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여러 가지 컴퓨팅 기능들을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만드는 걸 갖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베이디드 컴퓨팅 착용하는 것, 그 다음에 웨어러블 또는 임플란트 컴퓨팅, 그쵸? 폴베이스 컴퓨팅, 그쵸? 센티언트 컴퓨팅, 노매딕 컴퓨팅, 그쵸? 엑소틱, 그치? 엑소틱 컴퓨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컴퓨팅을 총망라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만들어졌다. 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그 네이버 같은 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한번 이렇게 보셔서 우리 검색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인베이디드 컴퓨팅 그러면 인베이디드 컴퓨팅이 뭔지는 그쵸? 인베이디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베이디드 컴퓨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 그치?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을 통해서 좀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이번 시간도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